지구촌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도 않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도울 방법들을 모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도 바로 그런 분이신데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선교대학원 소윤정 교수님과 함께 시리아 난민 캠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학생들과 함께 난민 캠프 다녀오셨다고요? 예, 저희가 학교에서 이슬람 선교의 이해라는 과목하고 단기 선교라는 과목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요. 또 저희 학교는 선교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신청자를 받아서 소그룹으로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도 두 지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이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학원 학생들하고 또 아랍 선교 대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 선교학 전공 중에 아랍 선교학을 전공한 학생들하고 같이 레바논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시리아 지역 폭격 사실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시리아 주변 하면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로 가장 위험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중동 지역 하면 먼저 끊임없는 이 전쟁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실제 가보신 중동 지역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도 이제 국내에서 생각할 때는 이슬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의 위험이 항상 공존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녀온 다음에 학생들의 수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읽어볼 때 학생들의 막연한 두려움이 오히려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고 또 무슬림을 향한 사랑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을 잘 이렇게 보고 오면은 여기서 듣고 있는 소식보다는 선교의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방문하신 이번 캠프에서 경험하신 일들을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그 난민 캠프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난민 캠프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국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요르단이나 터키나 레바논이 지금 난민들이 급증해서 거의 2017년 통계 500만 정도의 난민이 있다라고 공식 통계가 나와 있고 비공식 통계로는 600만 정도의 난민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방문했던 요르단과 또 레바논 그리고 2월 달에 그리스를 또 개인적으로 포럼이 있어서 다녀오게 됐는데 각 지역마다 난민들의 상황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정책이 난민을 향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난민 선교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요르단 같은 경우는 강경 이슬람과 강경 우리가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어기고 요르단에 가서 복음 증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르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인 선교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이제 해외 봉사로서 요르단에 가서는 구제 사역과 여성 사역을 하게 됐고요. 어린이 사역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레바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난민 시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선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이 간접적인 선교밖에 되지 않는다면 레바논은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또 어린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아침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게 됐고요. 네. 그러는 가운데 지금 레바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열려있는 지역이고 선교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요르단은 레바논인 교회는 여행 자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할 때 여행자 보험이 되지 않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르단에 비해서 레바논은 복음이 많이 열려져 있고요. 네. 심지어 요르단 사람인데 요르단에서 직접적인 선교를 하다 추방당한 사람이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페리스와 마하라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를 위해서 저희가 좀 한국에서도 돕고자 해서 저희들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요르단보다 레바논은요, 말 그대로 난민촌이
굉장히 낙후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천막촌이에요. 네. 그래서 요르단은 이제 정부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아니면 요르단 암만 시내로 유입되어 있어서 이제 정부가 주는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있는 시설이 있는 반면에 레바논은 난민촌 자체가 천막촌이고 또 그 천막촌에서도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네. 아이들이어서 이 어린이들을 향한 선교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환경들과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제가 이번에 그리스에서도 시리아 난민 사역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시리아 난민 사역자들이 서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리아 난민 발발이 2011년 돼서 벌써 7년째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리아 난민들을 사랑하셔서 그 난민들을 초자연적으로 또 나타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시리아 난민들이 그리스에서 이제 첫 번째 정착지로서 유럽으로 옮겨가다가 유럽에 가는 최종 정착지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국민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통상 우리가 이슬람이 급성장하고 있고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커밍아웃 할 수 없는 점들을 감안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시리아 난민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수가 많다 이렇게 네.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이슬람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슬람 선교에 대한 어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무슬림 지역 선교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일단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해외 봉사 차원에서 난민 캠프를 가고 또 선교에 대한 동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 그러면은 선교가 불가능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가능 지역이라고 섣불리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선교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중동 지역에는 뭐 10명이나 12명, 15명씩 대거 같은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것보다는 비전 트립이라 할지라도 또 선교 리서치나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선교 방법을 모색하고 선교 동원을 하되 제가 추구하는 방법은 이제 한 지역에 가서 지역으로 나뉘어서요. 같은 요르단이어도 지역을 분배한 다음에 4명 이하로 소규모로 학생들을 사역지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명이나 3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 지역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 봉사를 하고 해외 봉사를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전에 아주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위기 대처 관련해서도 꼭 세미나를 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맞는 것보다는 맞은 다음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위기에 대한 충분한 학생들에게 고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지혜롭게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요르단은 요르단대로, 레바논은 레바논대로,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이렇게 선교적인 접촉점을 찾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난민 사역과 또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제가 보니까 레바논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에 비해서 한국 선교사 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레바논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이제 국가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데요. 레바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더 많은 선교사가 레바논으로 들어가기 원하고요. 네. 또 그리고 그 요르단에서 추방당한 페리스와 마하 부부가 지금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부들에게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금 활동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그 현지에 흩어졌을 때 이제는 그 지역에서 재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것들을 힘쓰고 계세요. 그래서 뭐 네. 비누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잘 정착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영과 육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생각과 실천 그리고 난민 사역과 또 무슬림 선교를 향한 그
도전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아무쪼록 그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